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정밀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서동수 대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어떤 내용들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들을 넘는 그리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뭐 하나하나 진짜 허들을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라리 이번 달에 넘는 허들은 차라리 낮은 허들이에요. 다음 달에 지금 더 높은 허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허들을 넘기 위해서 뭔가 좀 도약대가 필요한데 그거를 지금 받쳐줘라 이렇게 지금 유럽에다가 얘기는 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뭐 이거 쉽게는 못 내준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좀처럼 이견이 안 좁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전일 미국장 시장을 한번 보면은 무슨 뭐 기술주 관련돼서 약간 좀 조정의 빌미가 있고 뭐 할 얘기가 없으니까 그리스 때문에 이렇게 좀 밀린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된 기사들이 상당히 좀 눈에 띄어. 뭐 그리스 문제가 뭐 지금 국제 금융 시장을 요동치게 할 만큼 좀 안 좋은 상황으로 좀 치닫고 있는 상황은 좀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그 24일 날에는 유로존에서 사실 뭐 유로존 장관들이 뭐 그리스 이거 안 된다. 무슨 맹비난을 막 했을 때는 달리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유로존 재무장관 쪽에서 그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쪽에서는 좀 진전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기사들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에 실질적으로 가고 있는 뉴스플로어하고 시장의 반응이 좀 엇갈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 사실 뭐 증시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양일간에서 조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조금 뭐 의미 없는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좀 의아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 지금 IMF에 하루빨리 먼저 좀 상환을 하는 이런 모습. 그렇다면 좀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한 고비를 넘겼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호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협상 문제에 대한 얘기가 더 불거지면서 이런 부분이 좀 하락을 끌고 왔다는 부분이 사실 좀 아이러니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서동수 대리는 어떤 미국의 어떤 핑계다. 좀 이런 부분으로 좀 얘기를 좀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좀 하고 얘기를 했어요. 네, 워낙 지난 금요일장에서 이 고용지표를 호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받아들이면서 긍정적인 증시 흐름이 나타났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다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리스 문제를 또 앞으로도 워낙 이제 증시에 걸림돌이 될 만한 이슈들이 참 많거든요. 이런 그리스 한 단계씩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간밤에는 하루 앞당겨서 IMF의 이 채무 상환을 유로를 상환했습니다. 7억 5천만 유로. 디폴트 우려를 어느 정도 좀 잠재시키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취했는데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빚을 끌어다가 갚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좀 봐야 될지 외신 쪽 반응 좀 자세하게 살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CNM원에서는 7억 5천만 유로를 그리스에서 이미 IMF에다가 12일 날 만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CNM원이 맞죠? 네, CNM원이 맞는데 오늘 이제 그 전일날 11일날에 7억 5천만을 이렇게 상환하는 모습들을 미리 보여줬다. 우리 돈 있다. 저는 어디서 그렇게 빌려올 때가 있는지는 아마 조금 이제 추정컨대 사실 러시아하고 치프라스 총리하고 상당히 좀 좋은 관계를 지금 맺어가고 있고 사실 러시아도 돈줄이 마르면 중국에서 지원을 받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는 서방 세계 이외에 다른 곳에서도 돈줄이 아직은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7억 5천만 유로를 상환을 하면서 디폴트에 대한 우려가 좀 잠식이 됐다라는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22에서도 ELA 그러니까 긴급 유동성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증액을 계속 했었었고요. 그리고 22에서 뭐 어제 같은 경우는 그리스의 재정증권을 매입을 한도를 좀 확대를 시킨다 이런 뉴스 플로우 나오면서 그리스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그보다 10배가 많은 금액이 이제 다음 달에 갚아야 할 금액입니다. 72억 유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IMF에서 좀 지원을 해줘라 뭐 이런 얘기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고 좀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뭔가 이게 그냥 빌려줄 수는 없다 이런 상황인데 자, 어떻습니까? 지금 증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서동수 대리 같은 경우는 뭐 큰 악재는 아닐 것이다. 뭐 이제 결국은 좀 해결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관점 인데 어떻게 그 관점 계속 유지가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아마 첫 번째 그림 하나만 보실까요? 네. 하나 보시면 유로존이 이제 구제금융 만기 연장일에 대해서 뭐 관련된 이런 일정인데 특히나 이번
5월 12일 날 7억 5천만 유로가 이제 상환이 필요했었고, 그리고 3일 뒤에 15일 날 단기채 상환 14억 유로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진행이 되면 이제 5월 말 뭐 6월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일단 이번 주에는 이런 그 유로존에서 일단 지원을 해주겠다는 뉴스플로우가 지금 좀 어느 정도 좀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좀 사그라들지 않겠느냐. 물론 어제 미국 시장에서 이러한 핑계를 가지고 약간 좀 시장이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다지 크게 밀리지 않았었지만 또 뭐 국내 시장이 약간 어느 정도는 뭐 조정의 빌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뭐 쇼크가 와서 뭐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그렉시트가 될 거라는 것은 그다지 크게 그 문제가 될 거는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아마 이제 5월 말 그리고 6월 말이 되면서 그리스 관련된 문제들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10월 이후로 한 2주 동안은 좀 그리스 관련해서 노이즈가 상당히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근본적으로 마지막 그림을 보시면 글로벌 은행들의 대그리스 관련된 그 대출 잔고 익스포저 자체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3천억 유로에 달하던 2006년에 3천억 유로에 달하던 것들이 지금 400억 유로로 뭐 거의 한 80%가 지금 줄어 있는 상태인데 은행들의 이런 그 대출 잔고가요. 이런 것들은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IMF 22 뭐 트로이카 이쪽으로 지금 많이 채권들이 이전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이제 근본적으로 디폴트가 나더라도 그렇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그리스 노이즈를 사용해서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시장을 접근하면 되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간밤에 글로벌 증시 어떤 악재가 되는 그런 원인이 됐었던 이 그리스 문제, 우리 시장까지 물론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협상은 5월 말로 연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그리스 문제가 있는 동안에 매번 이제 조정이 나오겠죠. 그럴 때를 이제 빌미로 좀 매수 관점으로 취해보자. 그 큰 악재는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흐름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이슈 함께 고민해보도록 하죠. 네, 두 번째 이슈는 선택되는 동북아 증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한국만 상승을 했습니다. 나머지 동남아 쪽의 증시는 좀 흐름이 좋지 못했는데 이 부분 일단 먼저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예, 그 우리 증시가 예전만 하더라도 제가 뭐 한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시작할 때쯤 하더라도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후졌습니다. 러시아 다음으로 꼴등입니다. 러시아는 정치적 이런 포지션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이유도 없이 성장도 없고 밸류에이션 매력도 없고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안 좋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사실 중국이랑 한국 제가 머니 매니저들이 요즘에 중국 상승분을 쫓아가지 못하는 매니저들이 한국 증시에 주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최근에 동남아 대비해서 동북아 증시들의 약진이 상당히 조금 눈에 많이 띄는 부분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동남아 증시는 상당히 부진하고 반면에 이 동북아 증시로 자금들이 쏠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원인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외신 쪽에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까요? 일단 월스트리트저널 따르면요, 사실 이게 그 저성장 가도에 있는 전 세계 증시, 전 세계 그 금융 시장이 어디가 좋고 안 좋다라고 좀 이렇게 나누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 안 좋은데 뭐가 좋고 안 좋고 얘기하는 게 좀 웃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저유가 환경이라든가 저성장 때문에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저유가가 지금 좀 수반이 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저유가 환경이 동남아와 동북아의 그 증시의 그 명암을 갈리게 한 하나의 팩터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 산업이라든가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무슨 기름 캐가지고 원유를 파는 나라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한국이라든가 홍콩, 대만, 그러니까 중국 이런 쪽으로는 원유를 전통적으로 상당히 많이 수입을 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불을 떼어가지고 전기를 만들고 이거 가지고 무슨 산업을 돌려가지고 수출을 하고 이러한 대표적인 국가들 저유가의 수혜를 보고 있는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 산업의 구조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 이런 거는 이제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인도네시아가 17배나 되는 주가 순이익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멀티플은 한국 12배, 홍콩 13배, 11배, 중국 같은 경우는 13배 정도 되나요?
요노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뭐 태국, 말레이시아가 상당히 좀 부진한 흐름인데 네.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뭐 밸류에이션은 조금 핑계일 수 있다. 그리고 저유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수혜를 입을 국들 중심으로 증시가 올랐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거든요. 앞으로의 흐름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사실 이 한국을 처음에, 그러니까 얘기해 주셨지만 이 모닝쇼 처음에 할 때만 해도 이 한국 증시가 밸류에이션 매력도 상당하고 굉장히 좀 부진할 것으로 전망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온 이런 구간대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동부아 증시의 어떤 포션을 확대할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건지 계속 이런 차별화가 이어질지 어떻게 좀 전망해야 될까요? 지난 금요일 제가 분명히 중국과 한국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매수를 늘려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가 서동수 씨가 얘기하는 건 뭐 저유가 뭐 그다지 뭐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내가 봤을 때 뭐 이론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던데 이런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미스터 마켓이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증시에 대해서 중국과 한국에 대해서 코스닥 시장이 가장 최근에 있었던 뭐 그 조정에서 가장 빠른 반등을 보였었던 것들 이러한 것들은 중국과 한국 증시에 대한 선호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지금 외국인 자금들이 인플로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속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뭘 갖다 붙이던 간에 어쨌든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와 중국 증시를 지금 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하고 그들과 함께 편승해서 상승을 향유해야 되겠다. 동북아 증시, 뭐 중국, 한국 좀 더 나간다면 일본 정도까지 우리가 지수 접근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뭐 중국과 지금 한국 이머징 내에서는 계속 인플로우의 어떤 기조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어제 상승분도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보다는 이제 국내 어떤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움직임들이 더 활발했기 때문에 좀 올랐다. 그리고 사실 최근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외국인들의 좀 유입이 좀 지지부진한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단기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사실 저도 코스피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 외국인 자금들이 지금 찍혀 들어오는 것들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코스피로 좀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코스피의 중심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게 현대차와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이 두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신제품 모멘텀이 약간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한국 증시는 코스닥 중심으로 조금 해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늘상 말씀드리지만 코스메틱, 화장품이라든가 아니면 중국 소비재 관련된 업종으로 계속 접근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세한 전략까지 이렇게 꼬집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우리 증시 전반적으로 중국보다 더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주셨고요. 이 외국인 순매수의 기조는 꾸준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이 중소형 쪽으로 좀 더 집중적인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략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종금증권 소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